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14세기의 가장 놀라운 여행가 중 한 명이죠. 이븐 바투타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네, 그의 여정을 기록한 책 리흘라를 통해서 말이죠. 맞습니다. 이 리흘라를 바탕으로 그 시대를 생생하게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 분석은 이븐 바투타의 리흘라 14세기 세계의 형성이라는 자료를 주로 참고했습니다. 네, 이번 탐구는요. 단순히 그거 얼마나 멀리 갔나 이걸 넘어서는 게 목표예요. 당시 이슬람 세계, 그러니까 다르 알 이슬람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넓게 연결되어 있었는지. 아, 그 연결망이요? 네. 그리고 이제 흑사병이 터지고 또 유럽의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기 직전 그 앞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연결성이 최고조에 달했던 마지막 황금기, 뭐 그런 모습을 좀 보려고 합니다. 야, 30년간 12만 킬로미터, 오늘날로 치면 44개국이라니. 그 유명한 마르코폴로나 정화제독보다도 훨씬 더 멀리 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거리죠. 아니 근데 대체 어떻게 이런 긴 여행이 가능했을까요? 정말 단순한 모험심만으로는 설명이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1304년에 모로코 탄게르에서 태어났어요. 법학자 집안 출신이었고요. 와, 배경이 있었군요. 네, 21살 때, 그러니까 1325년에 메카 성지 순례 하지를 간다고 출발을 해요. 처음엔 정말 순례가 목적이었는데 가다 보니까 미지의 세계에 대한 열망이랄까 그런 게 막 커지고 또 뭐 예언적인 꿈도 꿨다고 하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 30년짜리 여정으로 이어진 거죠. 아하, 그럼 여기서 그 어떻게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네요. 바로 다르 알 이슬람이라는 그 거대한 네트워크의 힘. 맞습니다. 서든 통하는 문화적 여건 같은 거였군요. 정확해요. 문화적 여건, 딱 맞는 표현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같은 종교를 믿고 학문 언어로 아랍어를 쓰고 샤리아라는 공통된 법 체계가 있고 네네. 거기다 수피 수도원이나 마드라사 같은 곳에서 제공하는 어떤 환대 문화, 이런 것들이 다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인도나 몰디브에서도 현지에서 법관으로 일할 수 있었던 거죠. 와, 이게 바로 다르 알 이슬람의 진짜 힘이었네요. 정말 대단한 연결망입니다. 그럼 그 기록 리흘라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인상적인 장면들이 담겨 있나요? 정말 다채로운데요. 예를 들면 다마스쿠스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실수로 그릇을 깨트리면 그걸 새 걸로 바꿔주는 복지기금이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 엄청 감탄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와, 그 시대에 벌써요. 네, 또 바그다드에서는 그 목욕탕 시설 있잖아요. 온수, 냉수 다 나오고 수건도 여러 개 주고 굉장히 체계적인 공중 목욕탕에 놀랐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당시 이슬람 도시 문명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여주는 거죠. 문명의 중심대도 그렇지만 좀 다른 문화권하고 만나는 지점에서의 기록도 흥미로울 것 같아요. 물론이죠. 그 아나톨리아 반도에서는 막 성장하던 오스만 제국의 초기 통치자 오르한을 만나기도 했고요. 오, 오르하네요? 네. 그리고 거기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꽤 자유로운 모습이었나 봐요. 그걸 보면서 흥미롭기도 하고 또 자기 문화 기준에서는 약간 불편함도 느끼고 그런 복합적인 감정을 기록했어요. 또 기독교 세계의 중심이었던 콘스탄티노플, 비잔틴 제국 수도잖아요. 거길 방문한 기록은 이제 좀 쇠퇴해가던 제국을 바라보는 무슬림의 시각이라는 점에서 아주 희귀해요. 물론 하기야 소피아 성당 내부는 못 들어갔지만요. 비기독교인이라서. 그쵸. 인도 델리에서는 술탄 밑에서 8년이나 법관으로 있었다고요. 거긴 또 어땠나요? 델리 술탄 그 무함마드 빈 투글루크는 정말 극과 극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신하한테 자기 몸무게만큼 금을 막 하사하기도 하고 엄청 관대하죠. 와, 몸무게만큼 금을요? 네. 그런데 또 엄청 잔혹하고 편집증적인 면도 있어서 바로 눈앞에서 동료가 처형당하는 걸 목격하기도 하고 이분 바투타가 이런 궁정의 모순적인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남겼더라고요. 그의 어떤 문화적 프리즘이라고 할까? 그런 게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보이는군요. 그러면 몰디브에서도 다시 법관을 했는데 거기는 또 여성들 복장 같은 현지 관습이 자기 기준이랑 안 맞으니까 좀 비판적이었고 결국 갈등도 빚었고요. 중국 취안저우에 가서는 도시 규모나 집회 사용 같은 것 막 감탄했는데 네. 돼지고기나 개고기 먹는 식문화나 종교 관습은 이건 이교도의 것이라면서 굉장히 강한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그의 어떤 확고한 북아프리카 수니파 말리키 법학파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14세기 이슬람 세계가 사실 얼마나 다양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 멀리 사하라 사막을 건너서 서아프리카 말리 제국까지 갔다는 기록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소금 광산 도시로 유명한 타가자를 거쳐서 말리 제국의 만사 술레이만 왕을 만난 기록은요. 당시 말리 사회를 보여주는 거의 유일한 외부인의 기록이에요. 정말 귀중하죠? 아, 거의 유일하다니. 네, 근데 여기서도 또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꽤 높고 목의 상속 제도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요. 이것도 역시 그의 문화적 배경을 통해서 당시 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요. 근데 그의 긴 여정의 막바지는 좀 안타깝게도 비극적인 시대랑 겹쳤다고요? 그렇습니다. 1348년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그때 중동 지역을 휩쓴 흑사병의 참상을 직접 목격하고 기록으로 남겼어요. 다마스쿠스에서 하루에 2,400명씩 죽어나갔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니까 그 공포가 얼마나 심했을지. 끔찍했겠네요, 정말. 네. 그리고 1349년에 마침내 고향 탕헤이르에 도착했는데 어머니가 이미 흑사병으로 돌아가신 후였어요. 아, 저런. 오랜 여행 끝에 돌아왔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럼 이 방대한 경험이 어떻게 리흘라라는 책으로 남게 된 건가요? 직접 쓴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모로코 술탄의 명으로 이분 주자이라는 서기가 이분 바트타가 이야기하는 걸 받아 적어서 완성한 거예요. 아, 구술 기록이군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있었던 사실만 딱 기록했다기보다는 당시 문학적인 관습에 따라서 좀 다듬어지고 뭐랄까 윤색된 측면이 있어요. 일종의 선물 같은 작품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일부 내용의 연대기가 좀 안 맞거나 다른 기록을 좀 참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는데요. 네, 그런 한계점도 있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말리나 몰디브처럼 다른 기록이 거의 없는 지역의 14세기 모습을 알려준다는 점에서는 정말 독보적인 가치가 있는 거죠. 대체 불가능한 자료예요. 듣고 보니 이분 바트타는 정말 한 시대의 끝자락을 여행했던 인물이네요. 정확합니다. 그가 여행했던 세상은 육상 교역망, 특히 실크로드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이슬람 문화권의 연결성이 정말 정점에 달했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팍스 몽골리카, 그러니까 몽골 제국 덕분에 비교적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었던 환경이 이제 막 끝나가던 시점이었죠. 아, 타이밍이 절묘하네요. 네. 그의 여정이 끝날 무렵에는 흑사병이 유럽과 아시아를 휩쓸었고 그리고 곧바로 유럽의 해양 탐험 시대가 열리면서 세계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경험했던 그 광대한 연결성의 세계는 정말 거대한 변화 직전에 있었던 마지막 모습이었던 셈이죠. 와, 오늘 이분 파트타의 발자취를 따라 정말 흥미로운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네. 만약에 이 리흘라가 오늘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 기록에만 충실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우리는 14세기를 지금과는 또 어떻게 다르게 이해하게 될까요? 이분 바투타의 기억 그리고 그걸 받아 적은 서기의 구술 또 문학적인 각색이 이렇게 뒤섞인 기록 이것이 어쩌면 정보가 넘쳐나는 현대와는 달리 당시 사회가 지식과 이야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또 어떻게 전승했는지에 대해 더 많은 걸 말해주는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여러분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